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컨텐츠는 바로 중국 역사상 최악의 군주 순위입니다. 중국 역사에는 엄청나게 최악의 군주들이 많았는데 이 중에서도 탑으로 불리는 인물들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참고로 현대 학자들의 의견으로 인해서 사이코패스 등의 정신적 질환이나 신체적인 큰 문제가 밝혀진 게 오피셜인 황제들은 제외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5위 해릉양왕. 중국 역사상 최악의 폭군 중 한 명으로 뽑히는 해릉양왕입니다. 그는 사촌 동생이던 금나라 희종의 폭정을 보다 못해 쿠데타를 일으켜 성공하여 재위에 성공합니다. 이때 그의 행적이 정말 황당한 수준인데 주변 신하들과 반란을 기획할 때 누가 왕이 되면 좋겠냐는 신하들의 질문에 역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기 나 말고 또 누가 있겠습니까? 라는 정말 황당한 말을 했다고 하며 이후 그는 사촌 동생 희종의 침실로 뛰어들어 직접 칼 들고 정부군과 반란군의 대결에서 희종을 죽이게 되었는데 그때 단지 이것에만 만족하지 않았으며 이후에 반란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일부 왕족을 제외한 요 왕족을 포함하여 나머지 송왕족이라든지 몽골족 같은 이민족을 모조리 숙청하여 죽이게 됩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며 이후에 그의 폭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예전 요나라 사람들은 아무 이유 없이 숙청했으며 공신들에겐 제대로 된 보상은커녕 스스로 쿠데타를 일으켜 놓고 황제 씨의 죄를 물어 처형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까지 벌입니다. 또한 그는 어마어마하게 여자를 밝혔다고 하는데 유부녀가 취향이라고 스스로 밝혔던 그는 신하들과 다른 황족들의 아내를 모조리 빼앗아 아내로 삼았으며 이에 반대할 시 즉시 죽였다고 하며 숙모와 처제마저 빼앗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를 부족 국가였던 금을 본격적 제국으로 만들자고 했던 가혹한 왕권 강화라고 보는 소수의 시각도 있지만 그의 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사치가 무엇보다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거위고기를 좋아하여 지나치게 거위고기를 먹어대어서 신하들이 당혹하게 했으며 수도 건물이 본인 취향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조리 건물을 부수고 세워지로 찌며 역대 황제 무덤 역시 좋은 곳으로 이장하여 본인 묘자리를 매우 좋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송과 서하, 고려정벌까지 꾀하여 50만의 군대를 강제로 징집하였고 결국 일보다 못한 신하들과 남아있던 왕족인 완안옹을 황제로 세우기로 하고 해릉양왕이 남정을 떠난 사이 쿠데타를 벌였습니다. 이후 남정을 계획하던 부하들마저 등을 돌리며 결국 그는 붙잡히게 됩니다. 이후 완안옹이 왕이 된다는 말을 듣고 난 뒤 웃으면서 옹을 인정함과 동시에 옹을 죽이지 않은 것을 후회하며 처형되면서 향년 39세로 쓸쓸히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참고로 그가 만든 묘자리에 그는 당연히 묻히지 못했고 시체는 아무데나 버려져서 그렇게 그는 지구에서 소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4위 송휘종. 일명 송나라의 타노스라고 불리며 동시에 시대를 잘못하고는 인물이라고도 불리는 송나라 휘종은 6대 황제 신종의 자식이다 7대 황제 철종의 동생이었습니다. 원래 그는 왕위 계승과 거리가 있었지만 여러 논쟁 끝에 원치 않게 황제가 되게 됩니다. 그는 문학예술 관련 쪽으로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부분을 보였으며 종교 쪽으로도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의 직업이 황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국정 쪽으로 신경을 쓰지 않고 예술에 빠지거나 했기에 바깥으로의 오랑캐 종족들을 신경 쓰지 않았고 이들이 세력을 불려나가는 걸 방치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외교 단절로 마침내 완한 아골타가 금 제국을 세우고 초대 황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무작정 현재는 오랑캐 중에서 금이 강하다고 믿었던 그는 일단 금과 협력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국정 운영이 귀찮았고 도교 사상에 취해 있던 그는 아무리 때도 오랑캐는 오랑캐라고 믿었고 결국 금과 함께 요를 박살내어 멸망시킨 뒤에 요에 남은 황제 천조제와 그의 군대들과 다시 협력하여 금마저 박살내어 멸망시켜 천하를 먹으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주의적 상상을 펼치게 됩니다. 결국 천조제가 금나라
태종에게 붙잡혀 이를 구하자 태종은 분노하여 송나라를 공격하기로 합니다. 그러자 휘종은 인수회란 당시에 그 악명 높은 선조조차 광해에게 저지르지 않았던 무작정 퇴위를 하고 장남에게 자리를 물려주게 됩니다. 장남 헌종은 갑작스러운 왕위에 혼란을 나름 수습하려 하였으나 막을 수 없었고 결국 휘종과 헌종은 금태종에게 끌려가 항복하였고 술을 좋아하고 성격이 유쾌했던 금태종이었기에 그들에게 그나마 나름의 대우를 베풀어 주었으며 포로로 살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포로로 생활하다 학년 53세로 쓸쓸히 생을 망하게 됩니다. 이후 아들 송나라 고종이 남송을 다시 세우고 송을 복원하자 금과의 외교를 회복하여 아버지의 시신을 수습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3위 위안스카이. 역사상 최악의 배신자로 불리는 위안스카이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아들이 없던 삼촌의 양자로 입양되어 삼촌의 후원을 받으며 성장하지만 독통 영 재능이 없어 백수로 생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양아버지의 추천으로 벼슬을 겨우 얻어 관리 생활을 비로소 하게 됩니다. 이때 그는 황제이던 광서제와 큰어머니이던 서태후가 대립하고 있었는데 이때 그는 광서제에게 협조하는데 이는 당시 청의 사실상 실질적 지도자였던 이홍장이 청일전쟁 패배 이후 남은 군대를 그에게 넘기게 되었던 것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광서제를 배신하며 서태후 라인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서제는 독살당하며 사망하게 되죠. 이후 그는 신의 혁명으로 청제국이 위기에 마주하게 되자 당시 총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청을 배신하여 순원의 혁명궁에 가담하는 배신자로서의 면모를 다시금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권력욕이 심한 인물이었으니 혁명군에게도 말하기를 자신이 모시고 있는 황제 폐하도 버리고 청나라도 버릴 테니 순원이 가지고 있는 혁명정부 대총통 자리를 내놓으라는 것이었고 결국 순원이 수락하며 그는 대총통이 되게 되며 결국은 권력의 끝을 향하여 황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결국은 혁명군 사람들마저 배신 때리고 스스로 제국을 세운 반란자가 되었다는 말이죠. 말 그대로 역사상 최악의 배신자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밖에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중화제국을 선포하고 연호를 홍헌이라고 하여 마침내 제국을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권력에만 눈이 먼 능력 없는 사람이 다 몰락하듯이 그도 결국 몰락하게 되는데 혁명군은 호국군을 다시금 만들어 위안스카이에게 대항하였고 결국 위안스카이는 1906년 3월 22일 황제 지위를 취소하게 됩니다. 그는 이후 화병으로 울분을 토하며 결국은 요독증이 악화되어 허망하면서도 매우 쓸쓸하게 학년 56세로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그의 사후 장제스의 등장 이전까지는 중국은 군벌들의 혼란을 겪게 되는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는 아직까지도 권력에만 무작정 눈이 멀면 어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시로 남아있습니다. 2위 수양제. 중국 역사상 최악의 호국연자 대표 예시이자 나라를 초대가 명군이어도 이대가 암군이면 멸망한다는 걸 매우 잘 보여준 예시인 인물입니다. 업적이 너무 없어서 실제 칭호는 명제임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칭호인 양제라고 불리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수문제 양견은 중국 역사상 최고의 명군 중 한 명이고 비공식적 성인으로 불리며 고평가받지만 그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악인이어서 위선자로서의 면모를 매우 잘 타고났었는데 하루는 양광이 사냥을 나갔을 때 소나기가 내렸는데 시중이 그에게 비옷을 건네주자 그는 입기를 거절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병사들이 모두 비를 맞고 있는데 나 혼자 어찌 비를 피하겠는가. 이 말을 들은 양광의 부모는 양광이 어지고 백성을 사랑한다고 착각했고 이게 양광의 연기력 수준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합니다. 수문제 양견은 고생을 해서 나라를 세운 창업군주에다가 중국사 내에서도 손꼽히는 명군이며 문헌왕후 도코시 또한 그런 문제를 거의 파트너의 위치로서 고위로 올리는데 어마어마한 기여를 한 중국사에서도 손꼽히는 유능한 여걸이자 여성 정치인이었습니다. 당연히 지도력이 통찰력으로 인식되는 상황상 통찰력이 발견되는 게 거의 확실한 상황의 인물이었는데 아무리 평생 보아온 아버지 어머니라지만
이런 이모들을 속이는 건 매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다른 형제들이 다 대수롭지 않았다는 운도 작용했지만 이런 연기력은 진짜로 무시무시한 수준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머니의 죽음 때 아버지 앞에서는 슬픈 척을 하였지만 처소에 돌아가자 아주 기뻐하며 술과 고기를 먹었다고 하는 걸 보면 말 그대로 정말 타고난 악인이자 위선자였다는 걸 알 수 있으며 이후 슬럼프에 빠진 아버지를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되며 부하를 보내어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페르나적 면모를 보였으며 이후 아버지 양견이 의문사로 63세로 사망하자 그는 마침내 황제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합리화가 매우 심하여 계속해서 실책을 저지르며 나라를 어렵게 하였고 특히 고구려 원정이 완전히 폭망하며 국력과 재정 모두 낭비하며 민심마저 흔들리게 됩니다. 이 와중에 심각한 여색과 대우나 건설 등의 대규모 토목공사까지 겹치며 민심은 말 그대로 썩어 들어갔고 결국 이종사촌 이연을 포함한 반란군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황제로서의 체면 때문에 스스로 독주를 마시고 죽길 원했으나 반란군은 그걸 원치 않았고 그는 결국 교수대에서 교살되어 향년 49세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이후 3대 황제로 오른 손자 수공제마저 이연의 아들 이세민에게 잡히며 죽음을 맞이하며 수는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연이 당을 세우고 황제가 되며 천하가 다시 통일되게 됩니다. 1위 만력제. 누구나 인정하는 명나라를 멸망으로 몰고 간 인물이자 명나라의 군주를 중에서도 단연 탑중 탑으로 뽑히는 안군이며 역사상 최악의 군주 중 한 명으로 뽑히는 만력제입니다. 그는 10대의 왕위에 올라 엄격한 스승이던 장거정의 섭정으로 나라를 초기에 잘 다스리며 만력중흥이라고 불리며 명군으로서의 자질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거정이 죽게 되는데 장거정의 사후 집을 조사하니 그동안 숨겨져 왔던 장거정의 어마어마한 비리와 부패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신에게 엄격했지만 결국 본인은 부패했던 스승에게 매우 격노하게 된 그는 스승 장거정을 부관참시하고 일족에게 중벌을 주며 재산을 모두 몰수하는 등 가혹한 일들을 벌였으며 이에 황제로서의 일 자체도 완전히 질려버리게 된 그는 완전히 황제로서의 업무를 포기하고 파업을 하게 됩니다. 그의 사후 유골에서 그가 허리 디스크를 앓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병 때문에 파업을 했다는 설도 있지만 일단 그는 병 자체를 핑계로 황제로서의 업무를 놓게 됩니다. 이로 인해 조정의 신하들끼리 각자 실질적 대장 노릇을 한다고 싸우고 건주 여진족의 아이 신기호로 누르하치가 힘을 키우고 명이 기울게 됩니다. 그는 사실상 30년간 업무를 놓고 놀고 지냈는데 특히 그는 스승으로부터의 학대로 인해 나름 좋은 아버지여서 자식들을 위해 더 사치를 부리고 놀고 먹기만 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재상도 황제 얼굴을 까먹었다고 하며 하위 관리들은 아예 황제 얼굴을 몰랐다고 합니다. 다만 그의 제위 시절엔 중국 역사에서 사실상 사라진 적이 없었던 사형 제도가 사라졌었다고 하는데 이는 그가 업무를 놓으며 귀찮아서 집행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던 그는 1592년 약 30년 만에 황자에 앉게 되는데 이는 일본의 도요토미 정권이 명을 공격하러 가는 길을 간다는 핑계 삼아 조선을 공격하자 조선을 지원하고자 했던 것인데 그는 조선의 무작정 지원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조선을 구원한 천자라며 고평가하는 일부 한국인도 적지는 않은 편입니다. 물론 중국의 평가는 바닥을 끼지만요. 그리고 임진왜란이 끝을 맺게 되는데 이것이 그의 마지막이자 유일한 업적이었습니다. 이제 명은 군사력마저 잃었으며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노년이 된 만력제는 꿈을 꾸게 되는데 이민족 여인이 말을 타고 본인을 공격하는 꿈을 꾸게 되는데 신하들이 해석하기를 그것은 대명국의 강산이 빼앗기는 걸 의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놀았으며 이후 그는 1620년 학년 56세로 편안히 궁궐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몽대로 1644년 만력제 탄생 80주년이던 해에 청이 강산을 빼앗았으며 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묘호는 신종이었는데 일반적으로 딱히 업적이 없지만 못한 것도 없는 사람에게 주는 칭호라고 합니다. 본인과 매우 잘 어울리는 칭호를 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HOT 스튜디오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엔 중국사 최고의 명군 시리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